취임 1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적 환경정책, 과감한 인사조치 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장관들을 향해 일종의 기강잡기성 발언을 내놨는데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늘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여러 개발 사업에서도 한 장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줄줄이 규제를 풀고 허가를 내주면서 환경부 장관이 맞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념적 환경정책이란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직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을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2016년 이후 법적 평가 지표에서 제외된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수질학화의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하려면 COD가 가장 적합한 지표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OD를 수질의 평가 항목으로 여전히 쓰고 있는데 그 항목을 썼다는 이유만이 비과학적인 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장관은 또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최근 학계 발표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논란을 빚어온 녹조의 주요 지표는 빠져 있는 데다 연구에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수질 전체라기보다 분석한 항목이 그렇다는 결론이라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가뭄 대책을 내놓을 때도 4대강 보호 활용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가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책 중에 하나이고요. 4대강 사업의 다목적 사업 중에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이때도 장관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허가권을 쥔 개발 사업들은 속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5개 국책기관의 의견을 뒤집고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는데 약 2주 전 윤 대통령은 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주 2공항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율을 하라고 환경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용인하는 것은 환경부로서는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환경 보전을 관장하는 환경부가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부 같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이런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를 해체하는 것보다 보에 담긴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후환경팀 김민욱, 류현준 두 기자가 낙동강과 금강의 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4대강 중에서 가장 많은 보가 집중 설치된 낙동강. 강을 따라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일대. 흐름이 정체된 강을 녹조가 뒤덮었습니다. 녹조에 덮인 강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민간 조사팀이 녹조가 가득한 물을 컵에 담아봤습니다. 녹조가 얼마나 많은지 곤죽처럼 끈적끈적합니다. 낙동강 우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사태선 직선거리로 70km 떨어진 상류에는 합천 창룡보가 있습니다. 녹조가 점령한 강은 강에 비친 하늘도 녹조빛입니다. 강에다 초록색 형광물질을 풀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합천 창룡보 상류 강가입니다. 녹조가 워낙 짙게 끼어서 물속이 아예 들여다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낙동강의 별명이 되기도 한 녹조라떼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녹조는 있었지만 어민들은 보가 설치된 후 녹조가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4대강을 전후해가지고 급격히 늘어났죠. 지금도 작년 한 2, 3년 전보다는 또 훨씬 좀 많아지고. 정부 조사 결과 어민들의 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낙동강의 유속은 전체적으로 5배 이상, 일부 구간은 38배나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낙동강이라도 정체되어 있는 수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낙동강 전체가. 강을 뒤덮은 녹조는 주민들의 식수도 위협합니다. 이곳은 경남 창원의 식수원인 본포치수장 부근입니다. 녹조가 긴 띠를 이루고 있는 이곳의 강바닥을 파헤쳐 살펴보니
지렁이를 닮은 생물이 나옵니다. 더러운 물인 사급수를 좋아하는 붉은 깔따구 유충입니다. 물이 사급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 생물입니다. 녹조가 증식하며 내뿜는 독성 물질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6, 7월 민간 조사팀은 일부 구간에서 최고 8,600 ppb의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물놀이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8 ppb의 1,000배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깔따구 유충과 녹조 독소가 정수장에서 모두 걸러진다고 말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정수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이 독성 물질이 다 걸려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보에 담긴 물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유속이 느려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가능하면 보의 문을 열거나 일부 보는 해체해 강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40년 넘도록 된다, 안 된다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환경부가 오늘 설치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곧바로 강원도는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준호 기자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지구와 끝청까지 길이 3.3km를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입니다. 끝청부터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은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1982년 케이블카 사업을 처음 추진한 이래 40여 년 만입니다. 앞서 환경 전문기관 5곳이 부정평가를 내렸지만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 입지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평가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대신 양양군 측에 무인 카메라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냥을 비롯한 보호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산부 정류장의 건축 면적을 축소하고 위치도 해발 고도 1,480m에서 1,430m로 50m 낮추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강원도는 산지 전형과 같은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11개의 인허가 절차, 각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샷으로 해결해서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상당수는 40년 된 수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고요. 외국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밑에 사냥이 놀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는 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역할을 망각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환경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당분간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